여기는 수빅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입니다. 정면에 클럽하우스가 보이고 있고요. 제가 아침 7시 정각에 클락의 로이스 호텔에서 출발을 했는데 클락 수빅 고속도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데 딱 55분 정도 걸렸습니다. 특히 수빅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여기까지는 불과 10분이 채 안 걸려서 거리상으로는 제법 한 70km 정도 되지만 시간은 굉장히 적게 걸리는 골프장입니다. 오늘 이 유명한 그 수빅 인터내셔널 CC에 특히 뭐 캐디들이 아주 미인이고 캐디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실제 그 내용은 어떤지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구 오른쪽에 들어서자마자 백드랍에서 백을 내렸고요. 이제 클럽하우스 본관으로 왔습니다. 한번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예, 아주 고급스러운 클럽하우스입니다.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왼쪽에 리셉션에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 호수를 전망으로 하는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제한된 인원을 받기 때문에 시설도 쾌적하면서 아주 한적한 그런 클럽하우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빅 CC에 대한 안내를 간단히 드리자면 여기는 1960년대에 미 해군의 장교 클럽으로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나인홀이었고 그때는 영화관과 이제 그 댄스 파티가 주로 열리던 곳이라서 미 해군 장교 이외에 그분들에게 초대받은 손님들만 입장이 가능했던 그런 골프장이었죠. 그러다가 1991년에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이 시설은 살짝 버려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무도 임자가 없었던 거죠. 원래 땅은 필리핀 땅, 시설은 이제 미군한테 대여되었던 건데 미군이 철수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여기에 상원 의원이었던 이제 고든 씨라는 분과 100여 명의 그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4년 동안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투자그룹을 만나서 정식으로 1995년도에 이제 18호를 증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명문으로 태어나게 돼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일본계 그룹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Can I ask your name? Adrian. Nice to meet you. Can I ask your name? Asil. Yes. Nice to meet you. Can I ask your name? Angel. Angel. 천사. 우와, 유천사.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여기서 퍼팅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너머가 이제 1번 홀 스타트인데 여기 잔디 색깔이 약간 다른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진한 녹색을 띠고 있죠. 이 잔디가 그 파스팔룸이라는 차세대 골프 잔디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잔디입니다. 이것은 여기는 최장 100일 동안 비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아주 강력하고 생명력이 질기고 그리고 특히 질병에 강한 그런 잔디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티드 그라스만큼이나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특별한 잔디라서 이 골프장은 약간 더 녹색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골프장입니다. 여기는 아웃코스 1번 홀입니다. 화이트티에서 전장은 325야드,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방을 보면 두 개의 큰 벙커가 있어서 약간 오른쪽을 에임해서 욕심내지 않고 짧게 티샷을 한다면 그렇게 무리 없는 홀이 될 것 같습니다. 홀 자체는 넓진 않습니다. 1번 홀의 세컨샷 지점입니다. 사실 티박스에서 보였던 왼쪽의 첫 번째 벙커는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고 두 번째 벙커는 그린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벙커 방향을 보고 그냥 세컨샷을 하셔도 벙커와 벙커 사이에 떨어지게 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홀입니다. 그리고 어프로치도 아주 짧게 남습니다. 1번 홀 그린입니다. 그린은 뒤쪽에서 앞쪽으로 많이 흘러내리는 2단 그린이고요. 오른쪽 벙커는 특히 깊어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벙커는 다행히 깊지 않아서 약간 왼쪽으로 가는 건 좀 문제가 덜 할 것 같은데 물론 가운데 그린으로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2단 그린이기 때문에 짧은 것보다는 약간 긴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그린입니다. 1번 홀 지나면 바로 그늘집이 있습니다.
예, 그늘집에서는 현금 결제하지 않고 이제 패스포트라고 해서 저희 입장권처럼 이제 개인 카드를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 물 한 병에 한 60페소, 콜라 하나는 90페소. 비교적 굉장히 착한 물가입니다.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는요. 1번 홀을 지나서 2번 홀로 가는 데는 좀 길게 이동을 합니다. 중간에 그 6번과 9번 홀을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추가로 18홀로 증설을 하면서 코스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 2번 홀 파4고요. 전장은 378입니다. 화이트에서. 그런데 저 나무가 좀 핸디캡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디렉션은 나무 오른쪽 밑에 있는 다리 있죠. 그쪽을 보시고 넘기는 게 가장 좋고 그냥 왼쪽으로 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양쪽 다 해저드입니다. 2번 홀 아까 드라이브 할 때 보이지 않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나무와 이 두 개의 나무가 문제였죠. 이 나무와 이 다리 사이로 치면 제일 좋고 사실 이 다리 사이로 치면 잘 좋았던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이 그래서 조금만 휘면은 거의 해저드로 빠질 수 있는 그런 홀이긴 한데 그냥 자신 있게 질르면 충분히 딱 넘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2번 홀 세컨샷 지점입니다. 거리는 약 150야드 정도 남게 되고요. 앞에 해저드가 있는데 그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왼쪽 벙커를 좀 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른쪽 벙커도 들어가시게 되면 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2번 홀 그린입니다. 좌우에 벙커가 상당히 핸디캡을 잡고 있고요. 그린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린은 그냥 동그란 편이긴 하지만 뒤에서 앞으로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약간 짧게 어프로치 하는 것이 훨씬 좋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 내리막 퍼팅이 남아서 쉽지 않은 그린입니다. 자, 여기는 3번 홀입니다. 역시 파4고요. 이 골프장 아웃코스는 특이하게 1, 2, 3, 4가 모두 파4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거리가 조금씩 짧아집니다. 맨 처음에 370, 360, 340, 다음엔 거의 300 정도 나오는데 이 홀은 역시 좌우 해저드고요. 오른쪽 도그레그 홀입니다. 그래서 굳이 멀리 칠 필요는 없고 그냥 안전하게 저기 왼쪽에 보이는 벙커 있죠. 그 벙커에 약간 오른쪽을 타겟팅해서 드라이브 하시면 가장 결과가 좋은 홀입니다. 3번 홀 세컨샷 지점 앞쪽입니다. 이게 완전 블라인드 홀이라서 지금 티그라운드에서는 오른쪽 그 그린이 전혀 보이질 않았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벙커 쪽으로 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른쪽으로 치게 되면 세컨샷이 다 숲에 걸리거든요. 지금 저 지점처럼요. 그래서 센터나 왼쪽을 중심으로 보시고 거리는 절대 욕심을 내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 플레이어들의 의견이 세컨샷에서는 한 클럽을 더 잡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3번 홀 그린입니다. 그나마 1, 2번과는 다르게 조금 여유가 있고요. 벙커도 뒤쪽에 있고 그린 경사도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자, 4번 홀 역시 파4 거리는 300야드입니다. 길지 않은데 쉽지도 않은 홀입니다. 왼쪽은 오비, 오른쪽은 해저드. 정중앙에 벙커가 엄청 크게 도사리고 있고 그 뒤에 그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의 오른쪽 정황이 보면은 나무가 있지요. 예, 그 나무 쪽으로 치시면 되고 오른쪽은 그나마 살짝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 골프장이 전체적으로 자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간만 왼쪽 오른쪽으로 나가도 거의 공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4번 홀 짧은 파4 세컨샷 지점입니다. 예, 짧다고 해서 절대 만만한 홀은 아니죠. 일단 왼쪽으로 만약에 오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 벙커와 두 번째 벙커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왼쪽으로 약간 밀렸다고 해도 괜찮을 것도 같아요. 지금 오른쪽으로도 많이만 밀리지 않으면 세컨샷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4번 홀 세컨샷 지점인데 첫 번째 벙커를 넘는 것은 거의 한 170이면 넘을 것 같고 그 두 번째 멀리서 볼 땐 벙커 두 개 나란히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200 정도 190에서 200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 벙커 쪽으로 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거기서 어프로치 할 때는 이 벙커를 넘겨서 또 정확하게 떨궈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성수기에 8시 40분 티업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앞뒤 팀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뒷팀 따라오지도 않고요. 거의 황제 골프 스타일입니다. 물론 여기가 좀 그린피가 비싸죠. 여기는 그린, 카트, 캐디 전부 패키지로 해서 평일 10,000페소, 주말 15,000페소입니다. 물론 저희가 좀 할인을 받아서 지금 7,000페소에 오기는 했습니다만 결코 클락
그 물가 수준으로는 싼 골프장은 아니죠. 4번 홀 그린입니다. 그린 자체는 앞뒤로 길고 앞보다는 뒤가 조금 높은 그런 홀인데 왼쪽 벙커가 아주 무섭죠. 네, 그래서 왼쪽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오른쪽은 너무 가지만 않는다면 조금만 벙커 하나 있을 정도라서 그린 자체도 그렇게 아주 굴곡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나온 파5 5번 홀 518야드짜리입니다. 직선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해저드, 왼쪽은 벙커, 왼쪽은 오비. 저 벙커를 넘기는데 약 200야드 정도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남자분들은 잘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방향은 정중앙을 노리시면 됩니다. 세컨샷 지점에서 보이던 벙커는 생각보다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특히 그 두 개의 방가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있고 두 번째 멀리 있는 벙커는 거의 그린 옆에 붙어 있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5번 홀 그린입니다. 그린 자체는 1, 2번 홀에 비해서는 훨씬 양호합니다. 상태가 주변도 비교적 좀 너그럽고요. 대신에 그린이 앞뒤로 좀 길고 뒤에서 앞쪽으로 내리막이 좀 있습니다. 자, 처음 맞는 파3 홀입니다. 6번 홀이고요. 전장은 169야드 정도 나오는데 뒷바람을 의식해서 약간 짧게 치시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더 길게 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앞에 벙커가 있고 생각보다는 거리가 있고 차라리 뒤쪽이 안전하기 때문에요. 지금 좌우 다 해저드고요. 여기는 저 두루미과에 속하는 새들이 많이 먹을 것들이 있나 봅니다. 여기 현지 말로 저 새 이름은 따각이라고 합니다. 자, 6번 홀 파3 그린 자체는 넓고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넘어왔을 때 그렇습니다. 못 미치게 되면은 이렇게 그 많은 언덕으로 오르막 퍼팅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여기 벙커들은 상당히 턱이 깊습니다. 자, 수빅 인터내셔널 7번 홀 다시 파5입니다. 왼쪽 도그레그 홀이고요. 지금 전방에 보이는 녹색 집과 조그만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앞에 큰 나무의 오른쪽을 치는 것이 훨씬 안전한 공략법이 되겠고요. 좌우 다 해저드입니다. 여기는 그 1995년에 18홀로 증설하면서 데스몬드 뮤어헤드라는 그 영국계 미국인이 이 코스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분이 그 잭 니클라우스가 가장 존경하는 설계자이고 골프 설계자의 그 살바도르 달리라고 불리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설계를 했는데 원래 나인홀이었던 곳을 이제 절묘하게 이 추가 나인홀로 증설을 하면서 나름대로 재밌게 설계한 그런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나무는 맞추려고 하면은 쉽지는 않은데 그 사이로 또 빠져나가야지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핸디캡이 있는 파5 7번 홀입니다. 자, 7번 홀 롱홀 세컨샷 지점입니다. 아까 그 티그라운드에서 보이던 조그만 나무가 바로 이거고요. 이 나무 뒤로 넘어갔을 때는 또 위험한 해저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원 포지션 아주 괜찮고요. 이게 도그레그 레프트라서 왼쪽으로 쳤다가는 이 해저드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 못 넘어갑니다. 지금 한 분도 일로 빠졌는데 이 해저드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왼쪽으로 치면은 위험해집니다. 저 팁박스 아까 저 나무거든요. 그 왼쪽으로 치면은 거의 다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저 나무의 오른쪽으로 해서 저 녹색집 멀리 보이는 녹색집이나 이 나무를 타겟으로 티샷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7번 홀 그린입니다. 롱홀인데 지금 세컨샷 지점에서 약 200야드에서 210야드 정도 돼서 저희 지금 한 분이 투혼을 하셨습니다. 이글 찬스고요. 그린 주변은 왼쪽과 오른쪽은 좀 벙커가 있고 뒤쪽으로는 살짝 오버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세컨샷이 이렇게 오버되신 분도 계십니다. 자, 이글 펫입니다. 조금 지나갔습니다. 건너편으로는 클럽하우스와 드라이빙 레인지 그리고 해저드가 보이고 있고요. 무난하게 버디를 성공하셨습니다. 자, 8번 홀 다시 파3 150야드 정도로 된다고 하지만 실제 거리는 120m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클럽하우스가 보이고 있는데 여기 설계자의 의도에 의해서 지금 페어웨이보다 훨씬 넓은 담수 용량이 있는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여긴 최장 100일 이상 비가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잔디에 수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널찍한 호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8번 홀 파3 길이가 약간 그 긴 거보다는 오히려 짧은 것이 더 나은, 왜냐하면 그린 경사도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흐르는 경사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두 분처럼 저렇게 잘 붙여 놓으시는 짧은 홀 어프로치가 훨씬 더 좋은 공략입니다. 나이스 버디! 아자자자 나이스 버디!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자, 아웃코스 마지막 9번 홀입니다. 파4고요. 거리는 짧습니다. 280야드 정도 나오는데 페어웨이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바로 해저드고, 그런데 다행히 왼쪽은 플레이어블입니다.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반 라인, 즉 아웃코스는 파36으로 구성되고요. 후반 라인 인코스는 35, 그래서 총 파71 골프장입니다. 9번 홀의 세컨샷 지점입니다. 지금 빨간색 해저드 티가 있는 지점, 즉 오른쪽에 해저드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했을 텐데 그 중앙의 페어웨이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 벙커를 넘겨서는 오히려 면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사실은 벙커를 넘겨 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하고, 오히려 짧게 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남은 거리가 한 80야드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 9번 홀 그린입니다. 역시 널찍하고 약간 벗어나는 건 봐줍니다. 근데 많이 벗어나게 되면 이제 벙커나 해저드, 왼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린은 전반적으로 뒤에서 앞으로, 즉 깃대를 기준으로 해서 짧으면 오르막 퍼팅이 남기 때문에 굳이 넘기는 것보다는 약간 짧게 어프로치 하는 것도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9번 홀입니다. 자, 이제 후반 10번 홀 인코스를 시작합니다. 여기는 340 파4고요. 이 수빅 CC는 전체적으로 이게 좀 분위기가 아주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인 1카트, 1인 1캐디 이렇게 해서 여유있게 패키지로, 가격은 좀 비쌉니다만 되게 여유있는 골프장이고요. 10번 홀 후반 1번 홀은 왼쪽은 플레이어블 합니다. 전반 9번 홀과 겹치기 때문에 오른쪽은 해저드, 전체적으로 그냥 센터를 보고 치시면 되는 홀이고요. 후반의 구성은 444, 55, 34, 34, 즉 파4가 3개, 그 다음에 롱홀이 연속 2번, 파3, 파4, 파3, 파4 이런 식으로 444, 55, 34, 34로 구성되어 있는 후반 9홀입니다. 남은 거리는 약 120m 정도, 135야드 정도 되고요. 그린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왼쪽은 벙커, 오른쪽은 푹 꺼진 그냥 그라스 쪽이라서 정확하게 센터를 보시고 겨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홀 그린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린 경사도는 그렇게 많지 않고 평평한데 플레이 세컨샷 지점에서 오른쪽은 이렇게 그라스 쪽으로 좀 푹 꺼져 있고요. 자, 11번 홀 미들이지만 약간 깁니다. 364야드 정도 나오는데 좌우 다 해저드고요. 오른쪽 도그레그 홀입니다. 장타분들은 오른쪽 숲을 넘기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이 정면에 있는 벙커의 오른쪽을 노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드라이브 티샷이라고 합니다. 자, 11번 홀 세컨샷 지점 넘어오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른쪽 숲을 건너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냥 왼쪽 벙커 쪽으로 치는 것이 훨씬 더 센터에 가깝게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린은 약간 올라가서 있습니다. 11번 홀 그린입니다. 좌우측 벙커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요. 그린 자체도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지금 조금 못 미치면 도로 흘러 내려가게 생겼고요. 가운데 딱 그 핀 있는 지점만 그나마 조금 평평하고, 그걸 넘어가도 다시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짧게 쳐도 안 좋고 길게 쳐도 안 좋고 딱 맞게 쳐야만 좋은 그런 그린입니다. 나이스! 13번 홀 파4인데 길이가 392야드로 상당히 긴 편입니다. 좌측은 오비, 오른쪽은 해저드인데 드라이버 탄착 지점이 지금 여기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내리막이에요. 네, 세컨샷 지점입니다. 굉장히 계속해서 내리막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평평한 곳이 있어서 세컨샷 하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그린 정면에 있는 저 벙커가 핸디캡이 되겠고요. 그린 자체는 좌에서 우로 좀 넓은 편인데 오버하는 것이 훨씬 안 좋습니다. 특히 오른쪽으로 오버하게 되면 바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12번 홀 그린입니다. 그린 앞에 이 벙커가 상당히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고 거리 자체도 좀 길지만 지금 그린 자체는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중앙이 높고
왼쪽도 평평하긴 한데 살짝 더 왼쪽으로 갈수록 내리막. 그래서 그린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자, 후반은 13번, 14번이 연속 파5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460야드 파5인데 페어웨이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왼쪽 해저드, 오른쪽도 해저드. 그런데 오른쪽으로 조금 더 페어웨이 여유가 있으니까 왼쪽보다는 차라리 오른쪽이 낫고요. 정면에 페어웨이를 가로지르는 해저드가 있는데 그거는 약 300야드 정도 되기 때문에 무난히 세컨샷에서 넘길 수 있습니다. 13번 홀 세컨샷 지점입니다. 총 거리는 약 200m, 220야드 정도 나오고요. 중간에 해저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왼쪽 벙커가 좀 조심스럽고 오른쪽으로 밀리면 역시 해저드입니다. 13번 홀 페어웨이 중앙에 있는 해저드는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컨샷 하실 적에 오른쪽은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차라리 벙커가 나으니까 왼쪽을 에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13번 홀 그린은 사실 넓이가 충분합니다. 왼쪽에 벙커, 뒤쪽에 벙커, 오른쪽에는 이제 그 일종의 글라스 벙커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 면적이 그렇게 장애를 줄 만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린을 보고 자신 있게 트라이 하시게 되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후반 두 번째이자 마지막 파5 14번 홀 404야드 정도 나옵니다. 거리는 굉장히 짧고 저 앞에 지금 빨간색으로 핀이 보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뭔가 난이도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정면에 보이는 벙커의 오른쪽을 타겟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5에서 투온 지금 122m 정도 남았습니다. 나이스 온! 자, 14번 홀 그린입니다. 그린 자체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약간 경사가 좀 있는 편인데 문제는 이제 접근, 어프로치가 좀 쉽지 않은 거죠. 네, 뒤쪽으로 조그만 벙커도 있고 주변으로도 좀 여유는 있습니다. 자, 15번 홀 파3입니다. 143야드 나오는데 아주 아름다운 아일랜드 홀입니다. 마음 편하게 먹고 이 물만 보면 울렁거리는 이 가슴만 진정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굳이 길게 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길게 치면 2단 그린으로 보여서 지금 뒤로 넘어가서 내리막 퍼팅이 남게 되니까 그냥 물만 넘긴다 싶은 심정으로 툭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쉽죠? 15번 홀 그린 매우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뒤로 조금 지나치면 벙커, 그리고 2단 그린이라 앞쪽이 나이스! 예. 위쪽이 좀 높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조금 내려 흐르고 그 앞은 그 무서운 물입니다. 16번 홀 파4입니다.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392야드인데 중간에 해저드가 끊어져 있거든요. 그 전까지 170야드 넘기려면 적어도 210야드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짧게 끊어가면 남는 거리가 또 한 200야드가 넘습니다. 일단 좌우측 해저드고요. 방향은 벙커, 지금 앞에 보이는 벙커의 오른쪽 방향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 이게 16번 홀 그 티그라운드에서 170야드 지점에 있는 그 걱정됐던 해저드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페어웨이가 좀 폭이 넓지가 않고요. 이 해저드는 빠지면 구제불능입니다. 16번 홀 그린입니다. 거리도 꽤 길지만 다행히 그린은 경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꽤 크기도 적당합니다. 그런데 그린 오른쪽 또 왼쪽 벙커가 상당히 빠지면 나오기 힘들게 되어 있고요. 그린은 전통적으로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은 그런 형태의 그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17번 홀 마지막 파3 홀입니다. 147야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다만 왼쪽 벙커는 턱이 높아서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 대신 그린이 좌우로 넓고 굉장히 큰 그린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 홀 그린입니다. 넓이가 아주 충분하고 앞뒤로도 공간이 좀 있어서 편안하게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빅 인터내셔널의 마지막 홀 18번 홀입니다. 파4고요. 322야드.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좌측은 오비, 오른쪽은 해저드고요. 정면에 그린 옆에 있는 벙커를 타겟으로 해서 티샷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벙커는 쉽게 넘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8번 홀 세컨샷 지점입니다. 보통 110 정도로 보이는데 여기가 맞바람이 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클럽 더 잡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두 분 다 약간 짧았고요. 그린 전체도 굉장히 경사가 심해 보입니다. 특히 그린 쪽 오른쪽 면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 차라리 조금 크다 싶은 것이 나을 듯한 세컨샷 지점입니다. 자, 마지막 18번 홀 그린입니다. 그린 자체의 크기는 꽤 큰 편이지만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특히 경사가 많고 전통적으로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은데 높은 쪽에 기대가 꽂혀 있다 보니까 좀 거리를 꽤 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벙커도 난이도가 좀 있고 왼쪽에 벙커도 있습니다만 그린 전체적으로 넓기 때문에 그린 중앙만 보고 접근하셔서 신중하게 팝퍼트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이상 수빅 인터내셔널 컨트리 클럽 마지막 18번 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